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도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7세의 나이에 저는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살아났어요. 도연이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나이를 잊었습니다. 단지 한 남자를 원하는 여자일 뿐이었어요. 도연이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거부당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확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금기를 넘은 거였어요. 장모와 사위 사이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딸아이의 전화를 받는 순간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어요.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강한 아이였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울지 않았고 혼자서도 잘 해결하는 독립적인 성격이었죠. 그런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딸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한강이 예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사위 도연이가 운영하는 건축회사가 잘 되면서 결혼 1년 만에 이사한 집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편, 성공한 사업, 아름다운 아파트.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거칠애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던 아이가 며칠은 머리도 안 감은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꽉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제 품에서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엄마가 왔어. 천천히 이야기해봐.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아파. 매번 아프고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부 생활이라니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엄마에게 꺼낸다는 것은 정말 극도로 괴롭다는 뜻이었죠. 무슨 일인데 그래? 도연이가 폭력적으로 대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오빠는 정말 조심하고 배려해. 근데 엄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도저히 안 돼.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딸의 표정에서 공포와 좌절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신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머님,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응.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연이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위의 모습에서 오늘은 깊은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장모 앞에서 이토록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도연이도 몇 숟가락 뜨다 말았죠. 예전에 이 집에 왔을 때는 두 사람이 부엌에서 같이 요리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마치 남남처럼 서로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고 도연이는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한강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이 집의 어둠을 밝혀주지 못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살짝 열린 문 사이로 도연이가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는 건가요?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가 혼자 어둠 속에서 울고 있다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부부 사이에 어떤 깊은 골이 생긴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사위의 무너진 어깨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아침 먹어야지. 엄마, 들어와.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웠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죠. 마치 다친 동물처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세였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도연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니?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 문제는 우리 몸이 맞지 않는다는 거야. 몸이 맞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는 정상이 아니야. 너무 커. 병적으로 커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어. 오빠를 사랑하니까. 근데 매번 응급실에 갈 뻔한 적도 있었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어. 엄마,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사위 도연이에게 의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대증,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신체적 특징. 어떤 남성들은 과도하게 발달한 신체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연이의 상황이었던 거죠. 오빠도 알아. 자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거. 그래서 더 괴로워해.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안아주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신체적 불일치 때문에 이토록 고통받다니. 젊은 부부에게 이건 정말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곧 이 문제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서연이에게서 진실을 듣고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을 돌보며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서연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연이와의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냈어요. 아침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저녁 식사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서재에서 나와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고맙다. 제가 대답하자 도연이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진한 향이 퍼졌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였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도연이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머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다 들으셨죠? 제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수치심과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응, 들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탓하려고 그런 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니. 도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매일 밤 서연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피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3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키 185cm의 단정한 얼굴, 넓은 어깨,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였죠. 하지만 지금 그는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괴물이라니. 무슨 소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 사이에는 육체적인 조화도 필요한데 저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병원도 여러 곳 가봤습니다. 수술도 고려했지만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말리더군요. 신경 손상이나 후유증이 올 수 있다고. 커피 잔을 내려놓고 저는 도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대로 평생 서연이랑 떨어져 살 거야?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서연이한테 나을지도 몰라요. 서연이는 아직 젊잖아요.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이는 너를 사랑해. 그 아이가 너랑 헤어지길 원하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상황이 힘든 거지. 사랑이 식은 게 아니야. 도연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작게 흐느꼈어요. 성인 남자가 장모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제가 평범했다면, 정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연이를 안아줄 수 있었다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그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 몸이 저주 같습니다. 도연아, 제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야. 그냥 조금 다른 거지. 세상에는 너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도 나름의 방법을 찾았겠지. 방법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이야기도 꺼낼 수 있었어요. 부부 생활이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니. 다른 방식으로도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도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완전한 결합을 원해요. 부부로서 완전해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57세의 여자였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그동안 여자로서의 감정은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딸을 키우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 남자를 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도연이가 제 침묵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미안. 생각을 좀 하느라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연아, 내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알겠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이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의 절망적인 표정, 떨리는 목소리, 붉게 젖은 눈가, 그리고 그가 고백한 신체적 특징.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이 스쳤습니다. 57세의 나이에도 여자의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나 봐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수가 정신 차려. 저 사람은 내 사위야. 딸의 남편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가 일찍 잠들었어요. 요즘 딸은 늘 피곤해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몸으로 온 거죠. 도연이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도 한 잔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술 드세요? 도연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 오늘은 마시고 싶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레드와인의 깊은 맛이 혀에 퍼졌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이 집안의 어둠을 밝혀주진 못했죠. 어머님,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 이야기 들으시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저는 그를 봤어요.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남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거, 정상이 아니라는 거, 혐오스럽지 않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혐오스럽다니, 무슨 소리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단지 몸이 조금 특별할 뿐이지. 특별하다. 도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특별함 때문에 제 아내가 매일 밤 악몽을 꾸는데요. 그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이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실례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장인어른과 행복하셨나요? 부부로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요. 정상적인 부부는 어떤 건지, 서로 만족하고 행복한 관계가 어떤 건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의 고백이 너무나 솔직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했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열정적이지도 않았지.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로 존중했고,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아. 존중과 사랑. 도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서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제 대답에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부부에게는 열정도 필요해. 육체적인 만족도 중요하고. 우리 세대와는 달라. 그럼 어머님 세대는 안 그랬나요? 도연이의 눈빛에 이상한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우리도 그랬지. 하지만 참는 법을 배웠어. 만족하지 못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야. 말하면서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남편과의 삶이 항상 만족스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서연이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참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말에서 그의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이 남자는 진심으로 제 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위험한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어요. 만약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생각이야.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도연이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하는 거죠. 서로를.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이혼까지 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부산 집에 가서 며칠만 있을게. 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 가서 좀 쉬어. 엄마는 여기 좀 더 있다가 갈게. 제 대답에 서연이는 고마워하며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을 역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도연 오빠 좀 잘 부탁해.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 하거든. 서연이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연이는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지니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저와 도현이 단둘이 이 집에 있게 되는 거죠. 저녁 무렵 도연이가 퇴근했습니다. 서연이는요? 현관에 서연이 신발이 없는 걸 보고 물었어요. 부산 친정에 내려갔어. 좀 쉬고 싶다더라. 제 대답에 도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때문이군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지금 상황이 힘든 거지.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했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어머님, 맛있겠네요. 도연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오늘은 둘이 먹으니까 편하게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이의 회사 일,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문학 수업들, 서연이가 없으니 오히려 덜 어색했습니다. 딸이 있으면 항상 긴장된 분위기였거든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도연이가 켠 재즈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반짝였죠.
어머님,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연이가 떠나서 한편으로는 안도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너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어머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해왔던 말을 드디어 꺼낼 용기가 생긴 순간, 도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네?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였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로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제 의도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말하는 거, 넌 알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서연이의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머님, 도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나는 서연이보다 경험이 많아. 출산도 했고, 오랜 결혼 생활도 했어.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만약 내가 괜찮다면, 그런 문제는 방법에 있는 거야. 서연이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도연이는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놀람, 당혹감,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건 딸을 위한 거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리고 그러려면 누군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해. 하지만 어머님,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너무 내가 먼저 제안한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죄를 지우고 싶지 않아. 이건 전적으로 내 선택이야. 도연이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 말 하지 마. 제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 밤만, 딱 한 번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확인만 하자.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도연이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57년을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딸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도연이가 너무 긴장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해. 제가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 시간이 지나며 도연이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가 두려워했던 것을. 도연이의 몸은 정말로 보통 남자와는 달랐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견뎌낸 몸이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저는 숨을 고르며 적응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응, 괜찮아. 계속해.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확인 차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들어왔어요. 저는 5년 동안 여자로서의 감정을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품에서 그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걸 느꼈어요. 도연이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거부당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제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알았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 방법만 안다면 서연이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확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금기를 넘은 거였어요. 장모와 사위 사이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새벽녘 도연이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수가, 넌 방금 뭘 한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딸을 위한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과연 그것만이었을까요? 제 안의 외로움과 욕망이 이 선택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 건 아닐까요? 도연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눈을 떴고 저를 봤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감사, 죄책감, 혼란, 그리고 묘한 친밀감. 어머님,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야 해. 서연이는 절대 알면 안 돼.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도연이는 평소처럼 출퇴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서연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어요. 아침에 커피를 건네줄 때 손이 스치는 짧은 순간,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TV를 볼 때 가끔만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시선. 모든 순간이 긴장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설렜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였는지 도연이가 먼저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확인 차원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욕망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도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7세의 나이에 저는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살아났어요. 도연이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나이를 잊었습니다. 단지 한 남자를 원하는 여자일 뿐이었어요. 2주째가 되자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 도연 오빠랑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이가 돌아오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도연이와 저의 관계도, 이 이상한 행복도.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이번 주말에 온대.
도연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크게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왜 도연이가 저를 봤어요?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죄스러운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행복을 모르겠어. 아마 우리 둘 다 외로웠나 봐. 금요일 저녁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딸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수가, 넌 내 딸을 배신한 거야.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안겼어요. 부산에서 좀 쉬고 오니 얼굴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직 안 왔어. 회의가 좀 늦어진다고 했어. 제 대답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풀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생각 좀 해봤어. 도현, 오빠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정말? 놀라서 물었어요. 응. 오빠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으니까. 방법을 찾아봐야지 뭐. 전문가한테도 상담받아보고. 서연이의 목소리는 희망차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사위와 관계를 맺고 있다니. 제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 걸까요? 도연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어요. 다녀왔어. 좀 쉬었어? 응. 많이 쉬었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혹시 도연이가 고백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와 도연이가 나왔는데 둘 다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우리 병원에 같이 가보기로 했어. 전문 상담도 받고. 그래, 잘 생각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딸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면 저와 도연이의 관계는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나아져 있었어요. 서연이와 도연이가 가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바랐던 광경이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와 도연이는 병원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만간 부산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서연이가 도연이의 차를 빌려 쓰기로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자기 차가 정비소에 맡겨져 있었거든요. 오빠, 차 좀 써도 돼? 그래. 키 여기 있어. 도연이가 키를 건넸습니다. 서연이가 나간 후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길한 예감이었죠. 1시간쯤 후 현관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 손에 들린 건 제 립스틱이었어요. 제가 항상 쓰는 독특한 색상의 립스틱. 차 안에서 발견했어. 조수석 밑에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거잖아. 왜 이게 도연 오빠 차에 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와 함께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떨어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도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를 듣고 온 거죠. 서연아, 진정해. 그건 진정하라고? 서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립스틱이 오빠 차에 있는데 그것도 조수석에. 설명해봐.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아. 미안하다고?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도현 오빠랑?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도연이가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는 손을 뿌리쳤어요. 다가오지 마, 둘 다. 서연이는 울면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연이도 벽에 기대 선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유혹한 겁니다.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했어. 너한테 죄를 씌우지 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최악의 순간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가.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보기 싫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줘. 긴 침묵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설명해봐. 어떤 설명이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도연이의 고민, 그들 부부의 문제,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 너희를 돕고 싶었어. 너의 결혼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서연이가 쏘아붙였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야. 난 단지 말을 멈췄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을 넘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모녀가 이렇게 마주 앉아 오는 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오랜 시간이 지나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외로웠구나.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엄마도 그냥 한 명의 여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상처와 용서, 이해와 배신, 사랑과 죄책감에 대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솔직해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은 거였어요. 서연이는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도연이는 서재에 머물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이가 방문을 열었어요.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거실로 나와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맞은편 의자에 앉자 깊은 숨을 쉬었어요. 생각을 정리했어.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무슨 말을 할지. 저는 두려웠어요. 분노했어. 정말 많이 화났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와 내 남편이 상상도 못할 일을 했으니까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 서연아, 제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끝까지 들어줘. 서연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 너희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날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엄마도 외로웠던 거잖아.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저를 이해해 주다니. 오빠도 마찬가지야. 서연이가 도연이를 봤어요. 나한테 거부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텐데. 도연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서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는 너희를 미워할 수가 없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너희가 서로를 위로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책임이 있어. 오빠를 계속 밀어냈으니까. 아니야, 서연아.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전적으로 우리 다들 잘못했어.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셋 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해. 새로운 방식.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긴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엄마, 부산으로 돌아가지 마. 여기 남아. 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오빠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건 사실이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할 수 있잖아. 그럼 엄마가 오빠를 돌봐줘. 서연아,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일어섰습니다. 그건 안 돼. 내가 너무 억지로. 억지가 아니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하지만 육체적으로 함께할 수 없어. 그게 내 한계야. 그렇다고 이혼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이 방법밖에 없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이런 제안을 하다니. 서연아, 넌 지금 엄마한테 내 남편을 나누라는 거니?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서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행복한 것 같았어. 오빠 옆에 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구나. 제가 도연이를 단순히 사위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오빠의 아내로 남고 싶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부분은 엄마한테 맡길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인 것 같아. 서연이, 도연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후회하지 않겠어? 모르겠어. 서연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이상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았어요. 서연이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제 공간에서 지내고 저녁에는 종종 딸네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서연이와 도연이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그들은 다정한 부부였어요.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단지 침실만 따로 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도연이는 제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의 허락하에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이상한가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다치지 않았어. 우리 모두 동의했고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알 필요 없어. 제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어느 일요일 우리 셋은 함께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한가운데, 도연이와 제가 양옆에. 멀리서 보면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딸과 사위, 그리고 장모, 엄마.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제가 물었어요. 오빠를 지켜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넌 정말 착한 딸이야. 착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서연이가 웃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았잖아.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만든 파스타였어요. 오빠, 이거 맛있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최고야.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먹어. 서연이가 제 접시에 음식을 더 담아줬어요.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도연이는 잠시 서재에서 일을 보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너를 아껴.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서연이의 것이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전해졌을 겁니다. 원룸에 도착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많은 불빛 중에 우리 같은 비밀을 품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새벽녘, 도연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죄책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도 없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저도 행복을 찾았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로맨스. 그것이 비록 금기를 넘은 것이라 해도 며칠 후 서연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글쎄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복잡해. 하지만 넌 어때? 정말 괜찮은 거야? 응.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오빠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오빠를 사랑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행복한 걸 보니 나도 좋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거야. 서연이가 웃었어요. 완벽한 결혼 같은 건 없어. 다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해결하며 사는 거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이 비록 특이했지만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한강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서연이, 도현이, 그리고 저, 우리 셋은 다시 한강 공원을 걸었어요. 엄마, 저기 봐. 벚꽃 예쁘지? 서연이가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네. 제가 대답했어요. 사진 찍을까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찍자. 서연이가 웃었어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가 가운데, 도연이와 제가 양옆에. 카메라에 담긴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사진을 찍고 난 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누가 뭐래도. 응. 도연이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우리 주위를 감쌌어요. 마치 축복처럼 아니면 위로처럼.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아꼈고 존중했고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57세의 나이에 저는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 해도 도연이는 35세에 진정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이 비록 장모에게서 온 것이라 해도 그리고 서연이는 31세에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남편과 어머니를 공유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행복했어요. 밤이 되면 저는 종종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수많은 불빛을 보면서 생각해요.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겠죠. 누군가는 평범한 사랑을, 누군가는 특별한 사랑을,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처럼 금기의 사랑을. 하지만 모든 사랑은 결국 같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니까요. 도연이가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엽니다. 왔니? 네, 어머님. 그가 들어오며 웃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십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여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답습니다. 어머님, 오늘 서연이가 그러던데요. 도연이가 말합니다. 올해 우리 결혼기념일에 셋이서 여행 가자고요. 셋이서? 제가 놀라 물어요. 네, 제주도예요. 가족 여행이래요. 도연이가 웃습니다. 그래, 좋네. 제가 대답해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족. 우리는 특이한 방식의 가족이지만 분명 가족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걸까? 우리 모두 행복한데,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는데,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니까. 도연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뭐가? 제가 물어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를 받아주셔서,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나도 고마워. 제가 대답해요. 너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났어. 우리는 서로를 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갑니다. 수많은 비밀들을 품은 채 그 비밀들 중 하나인 우리의 이야기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방식이 있을 뿐.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